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14화 접배거상입니다. 이을접, 잠배, 덜거, 잔상이 되겠습니다. 접은 받다는 뜻이 있으므로 접배라고 하면은 잔을 받는 걸 말하고, 거상은 잔을 들어 올리는 걸 말하니, 접배거상은 잔을 채워서 건배하는 모습을 그린 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선 사자 형과 주형과 함께하여 접배거상이라고 하면은 상류층 선비들이 경치 좋은 누각에 모여 엄주 가무가 곁들여진 연회에서 술잔을 들고 건배하는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옛날 사대부 선비들은 주연을 통해서 엄주 가무를 즐기고 사서상경을 읊으며 담론하는 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풍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상이란 말은 진나라 조터의 오온절구로 된 강구시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강구시라는 것은 옛날을 가미하는 시를 말합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대빈 송유객, 손님을 마주하고 이 유객을 낭송하며 거상 영노사, 잔을 들어서 이 노사를 읊는다네. 임락 하소탄, 즐거움에 임하여 어찌하여 탄식하는가. 소사여 로기, 흰실과 더불어 갈래길 때문이리라. 여기서 이 유객은 시경의 무왕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걸 읊은 유객시를 뜻합니다. 이 노사는 역시 또 시경의 소화편에 나오는 담당 노사를 말하는데요. 천자가 제후와 연애를 베푸는 풍경을 그린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 묵자가 이 흰실을 보고 울었으며 양주가 갈림길에서 이 운 걸 끄집어 말하고 있는데요. 이 흰실 소사는 이 묵비사염이라고 하여서 춘추 전국시대 묵자가 흰실이 물드는 것을 보고 훌륭한 신하의 보필을 받아 성군이 태어나듯 이 간악한 신하에 둘러싸인 왕이 폭군이 됨을 슬퍼했다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록이 즉 갈림길은 망양지탄이라고 하여 전국시대 사상가 양주가 어느 날 동네 양을 잃어 찾게 되었는데, 길을 나아갈수록 갈래길이 너무 많아져 결국 양을 찾지 못하게 되자 학문의 근본은 원래 한 길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서로의 아집과 주장 때문에 무수한 갈래길을 만들고 말았다는 이런 생각에서 무척 우울해했다는 고사가 되겠습니다. 이 잔상은 이 변에 뿔각자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물소뿔이나 쇠뿔로 만든 잔을 뜻하였는데 이후 바닥이 타원형으로 얕은 잔을 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진은 우상이라고 하여서 잔의 양쪽에 이렇게 두 손으로 받칠 수 있게 날개가 달려 있다 해서 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당나라 시대 작품으로 은으로 만든 잔에 금도금을 한 것으로 이 안에는 섬세한 꽃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황궁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을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잔은 제방변에 첩첩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제방변은 설명이 많이 있었는데요. 손숫자가 변에 들어갈 때 간략하게 표기되는 형식입니다. 소전까지는 이렇게 이 손의 형태가 유지되었으나 전설을 쓰기 편하게 다듬은 예서부터는 이 제방변 형태로 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 손수가 의미하는 바는 손, 수단, 방법, 쥐다, 취하다, 속박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첩첩자는 200출하 첩어적방에서 설명이 있었죠. 이 첩의 각골자는 이 매울신과 여인여의 합자인데요. 매울신은 노에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그린 자형으로
이 자형은 여자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노예들은 주인과 잠자리 시중까지 들었는데 이것이 확대되어서 자형이 아내 이외에 잠자리 시중을 드는 첩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첩은 그 의미가 첩, 여자아이, 시중드는 하녀 혹은 부녀자가 스스로를 낮추어 부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얼접은 이 교접의 의미가 있는 이 첩과 행하다는 제방변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성 간의 교접뿐만 아니라 동물의 혼례, 즉 동물의 교미를 말하죠. 그리고 나무의 삽목 등을 행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얼접이 뜻하는 바는 이 접하다, 접붙이다, 잇다, 혼례하다, 사귀다, 받아들이다, 엇갈리다 등이 되겠습니다. 또 자형은 이 빠를 첩이나 구둘삽으로도 가끔 통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이 이얼접의 자형의 형태가 실제 이 빠를 첩자와 매우 닮았기 때문에 이 빠를 첩의 의미를 차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빠를 첩은 보면은 이 자가 이 배틀 디딤판을 뜻하는 섭자죠. 그리고 여기 제방면이 붙어 있고요. 결국은 이 배틀을 짜는 여인의 빠른 손과 발 놀림새를 그린 자형이 이 빠를 첩이 되겠습니다. 이 배틀 디딤판 섭의 소전 자형은 이 배틀의 부골진 손과 아래 발짓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배틀의 이 작동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배틀은 보통 이 두 묶음의 이 날실들이 엇갈리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이 시실이 감긴 이 북을 이 날실 사이로 왕복시키면서 직조하게 됩니다. 이때 날실들은 이 앙아대에 걸려 있게 되는데 이 앙아대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줄로 연결된 그리고 요 배틀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을 움직이는 건 손이고요. 따라서 이 손과 이 배틀신이 빨리 움직일수록 이 배를 짜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방변이 들어간 이 빠를 첩은 이 빠른 이 배틀 동작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첩이 뜻하는 바는 빠르다, 날래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첩은 손에 뭔가를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 때문에 빨리 잡다, 이기다, 승리하다, 노역하다, 취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대첩이라고 할 때 이 첩자를 쓰는데요. 크게 이겼다는 말로 통합니다. 한편 이 빠를 첩은 다르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즉, 이 안하기, 이 모를 쥐고 논에 심는 동작처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꽂다, 끼우다이며 이때는 이 꽂을 삽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형이 시실이 감긴 북을 날실 사이에 재빠르게 넣는 동작도 표현하기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연유로 이 빠를 첩과 자형이 매우 닮아있던 이 이얼접은 이 첩의 의미와 이 잡다, 끼우다는 이 삽의 의미까지 갖고 있었으며 이 두 개의 자형은 서로 이 뜻과 의미가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소전에서 이 배틀 디딤판 섭자와 이 아내처가 매우 닮아있죠. 아내처는 결혼하는 여인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혼례가 없이 받아들인 여인이 첩, 그리고 혼례를 통해서 얻은 여인이 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아내처는 혼례를 위해서 머리를 올리는 여인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형은 이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손이 그려져 있고요. 건문에서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인의 머리 위에. 그래서 이 처의 의미는 아내, 처 또는 시집 보내다가 되겠습니다. 천자문의 어깨 제가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다음 자는
잠배자입니다. 이 자는 나무목과 안일부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목은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를 그린 상형 문자라 이미 지난 회에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나무, 목재, 늘판지 등이 되겠습니다. 안일부는 이 불로도 불리는데요. 이 발음만 틀리고 사실은 이 부나 불이나 뜻은 똑같습니다. 이 자는 이 민들레와 같은 이 다년생 풀이 겨우내 이 뿌리만 땅속에 남아 봄을 기다리는 상태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르지 못하다, 때가 아니다, 없다 였습니다. 자형은 후대로 오면서 주로 아니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날 안일부가 뜻하는 바는 아니다, 못하다, 없다, 말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자는 다르게도 해석이 되었는데요. 시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발화하려는 상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형은 성장을 의미하게 되어 크게 되다, 크다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따로 자형분화가 되어서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바로 이 클빗자입니다. 땅 위로 삭이 나와서 성장한다 해서 이 땅을 뜻하는 바닥 수평선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삭이 땅 위로 솟아난 것을 의미하여 이 자는 이 처음이란 뜻도 있고 물 위에서 위로 툭 붉어져 나온다 해서 어뜸이란 뜻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불이 잔의 의미가 생기면서 이 잔을 받들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형으로는 이 몸을 뜻하는 이 육달월과 성장을 뜻하는 이 비의 합으로 되어 있으니 이 자는 임신을 뜻합니다. 이는 몸에서 아이가 크고 있음을 의미한 자형이 되겠습니다. 임신할 배자입니다. 이 잠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입구자가 들어가 있는 이 안일부를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기원자가 이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없다는 이 안일부와 입구자의 조합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입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 즉 허락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둘째는 이 입구가 막히다, 입이 서로 통하지 않다,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구자가 들어간 이 안일부의 첫 번째 의미는 부정하다, 아니다, 불가하다, 없다 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막힐 비로 불리우며 뜻하는 바는 이 막다, 막히다, 비루하다, 악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역에는 64괴가 있는데 12번째 괴가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형태가 천집이라고 해서 위가 천을 뜻하고 밑이 지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위아래가 구분이 되어 있는 답답한 상태다 라고 하여 이 답답하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이 막힐 비를 넣어서 이 천지비라고 부릅니다. 12번째 괴를. 그리고 입구자가 들어간 이 안일부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즉, 이 불이 이 풀뿌리를 의미하게 되므로 이 풀뿌리로 이 입을 채우다, 즉 배를 채우다는 의미입니다. 풀뿌리를 먹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뱃속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 자가 구성자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 부는 이 뱃속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 안일부의 의미가 뱃속을 가리킨 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예가 되는 자형으로는 이 살미자가 있어서 이 살로 배를 채운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병질음이 이 변에 있는 경우는 이 뱃속이 아프다는 결릴비자입니다. 그리고 제방변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배를 채우다는 의미로서 걸어모으다는 걸어모을 부자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자형은 소전으로 오면서 변형이 되어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잔으로 이 입에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풀이가 된 것입니다. 이걸 잔으로 보고 이걸 입으로 본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 중간자는 물숫자를 담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이 재료인 나무목을 이렇게 변에 붙인 것이 이
잠배자가 되겠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이 자는 대부분 목기였기 때문에 이 나무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후 독일로 만든 술잔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 변의 나무목이 아닌 질것을 뜻하는 이 장군부가 이렇게 들어간 이 잠배자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부가 들어간 잠배자는 잘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배자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해서에 이르러서 이 아래 이 입구자는 사라져 버려서 오늘날의 자형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잠배자가 뜻하는 바는 잔, 술잔, 이 물을 담는 이 국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드리자면은 이 자는 원래 안일부고 안일불은 원래 이자였습니다. 근데 서로 의미가 같아서 이 혼용되면서 이 음도 혼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안일불은 지금은 이 아니다는 뜻보다는 불교와 이 달러 표시로 주로 쓰이고 있죠. 이 불은 나뭇가지로 엮은 이 울타리 또는 나뭇가지로 엮은 삽작에서 나온 자행이 되겠습니다. 채집 생활을 마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 고대 이 석기인들은 이 산진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움집둘레로 나무 울타리로 보호막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의미는 경계하다, 근심하다, 못 들어오게 막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막다는 의미가 더 발전하여 아니다로 그 뜻이 확대가 된 것이 이 아니불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덜것자입니다. 이 자는 이 더불어 여와 이 아래 손수자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손수자는 손을 그린 상형 문자죠. 그래서 손수자가 의미하는 바는 손 또는 손재주, 수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더불려는 건문을 보면은 위쪽에 두 개의 손을 그린 이 밭들공 사이에 이 어금니 아가 있고 이 아래에는 소리내어 합을 맞추다는 이 한 가지 공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밭들공은 두 손으로 받쳐 들다는 의미이며 한 가지 공은 이 힘을 합쳐 들다는 의미이니 이 두 사람이 서로 어금니를 함께 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명이 힘을 합해 들어야 하는 어금니라면 바로 코끼리 상아를 의미합니다. 코끼리 상아는 고대 상류층의 고급 공예품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앞서 말한 사자 중에 서태후의 한빙상이 상아로 만든 침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는 이 함께 맞잡고 든다고 하여 그 의미가 여럿이 함께하다, 같이하다, 참여하다, 돕다, 협조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는 이 상아를 이 아래에서 주고 위에서 받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되기에 주다, 베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아를 이 천자에게 진상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 천자를 찬양하다, 숭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더불여에는 이 어금니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어금니아의 건문은 이 두 개의 어금니가 서로 맞물린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어금니는 음식을 씹어 짧게 부수는 역할을 하여 위장의 부담을 들어주는 중요한 이빨입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가 맞물리는 이 특징이 있는데 건문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금니아가 의미하는 바는 어금니, 깨물다, 갈다 입니다. 그리고 어금니에는 삭 트다는 뜻이 있는데 이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영구치가 바로 앞쪽에 이 큰 어금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이 삭 트는 걸 강조할 때 초두머리를 이렇게 붙인 것이 삭아자가 되기도 합니다. 덜거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큰대자의 어른이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이 아이를 이렇게 높이 쳐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를 낳아서 기쁜가 보기도 합니다. 건문은 이 상아를 마주 들고 있는 더불여자 아래 이 사람인이 있고 위에 사람인의 머리 위에 이 X자 표시가 있습니다. 이 들어 올리다는 의미와 사람 머리 위를 지시한 형태로 볼 때 사람 머리 위로 치켜 들다,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전에서는 이 사람은 사라지고 이 치켜드는 손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마치 자영은 이 5개의 손이 상아를 들고 마치 행가를 치는 모습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들 거의 의미는 여럿이 높이 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여럿에서 하나를 특히 뽑아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뜻으로도 확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가 뜻하는 바는 들다, 일으키다, 들추어내다, 행하다, 아니면 빼내 올리다, 추천하다, 선거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잔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뿔각자와 사람인 그리고 변양자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뿔각의 각골자는 이 짐승의 뿔을 그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소의 뿔입니다. 그래서 이 각골자형이 짧고 단단한 소뿔을 닮아 있습니다. 건물에서부터는 이 뿔의 꼭다리에 이 칼도자가 이렇게 올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뿔을 조각한다는 의미로서 이 시기의 뿔은 피리, 가구, 술잔 등 공예품의 재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각이라고 하면 뿔이란 뜻 말고도 술잔, 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이 뿔은 이 소 같은 경우는 사음의 수단이기 때문에 겨루다는 뜻이 있고 또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각, 중국에서 이 시기의 총각은 이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이 두 발이 이 소의 이 양갈래 뿔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이 각이 뜻하는 말은 이 뿔 또는 이 뿔의 뾰족한 모퉁이 또는 이 각도, 총각, 상투, 술잔, 뿔피리, 겨루다, 다투다, 견주다 등이 되겠습니다. 변양자는 이 재단을 그린 이 볼시자 위에 이 날일자, 해를 탄 날일자가 그려진 형태입니다. 이는 재단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골자형 중에는 이 언덕을 이렇게 그려 넣어서 재단이 언덕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후 건물에서는 내리쬐는 햇살을 모사한 이 트럭 3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오늘날의 이 변양자로 따듬어지게 됩니다. 변양은 내리쬐는 햇살을 의미하여 볕, 양지, 해, 따뜻하다, 해가 뜨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잔상은 이 뿔각자 그리고 사람인 변양자의 합으로서 사람이 이 볕에 이 뿔을 말리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초기 원시적인 뿔의 가공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떼어낸 이 소뿔에는 거친 이 껍질과 속에는 이 근육과 뼈들이 이렇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 떼어난 이 뿔은 우선 삶아서 바깥 껍질 그리고 속을 끓여낸 다음 맑은 물에 담궈서 지저분한 성분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세척이 끝나고 나면은 뿔은 이 햇볕에 말려서 이 술잔으로 사용하든지 좀 더 가공해서 뿔피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뿔을 햇볕에 말리는 것은 이 각 잔을 만드는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뿔은 이 뽑기가 힘들어서 열을 가하면 흐물흐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뿔을 뽑을 때 보통 그 뿌리 부분을 인두덩으로 찢어서 뽑아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속담이 소뿔도 당김에 빼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뿔은 다리미로 얇게 펴면은 반투명하고 특유의 문양이 있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공예품 재료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 국궁의 재료도 물소뿔, 고급 국궁 같은 경우는 물소뿔이고요. 일반인들은 소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국궁을 각궁이라고도 하죠. 이상으로 이 잔상이 뜻하는 바는 이 뿔로 된 잔 또는 술잔 또는 이 잔을 내어오다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술잔을 그 재료에 따라 표기하는 자형이 다 달랐습니다. 이 앞서 배운 이 뱃잔은 나무목이 있어서 이 나무로 만든 술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상은
이 뿔로 만든 뿔잔을 이렇게 사실은 의미했으나 나중에는 이 바닥이 얕은 이 타원형 잔을 이 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옥으로 만든 이 작은 술잔, 그리고 이 작은 무쇠로 만든 이 세 발이 달린 이 술잔으로서 왕가에서 사용된 술잔이라고 하면 이 아래에 화로로 이 잔을 데울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괭은 이 쇠뿔로 만드는데 각재가 있죠. 그 대신에 좀 작은 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라고 하면 이 나팔 모양 술잔으로 본래는 이 뿔로 만들었는데 이 뿔각재가 있죠. 지금은 이 뿔로 만든 건 없어져 버리고 청동기 유물만 이렇게 전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접배거상, 즉 잔을 들어서 건배하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은 연애에서 분위기를 북돋워 정담을 나누기 좋게 하지만 술에 너무 빠지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어 화를 부르게 되므로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전국책 이 위나라 편에 보면은 이 군주가 술, 요리, 미녀, 그리고 빼어난 절경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은 곧 나라가 망한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양나라 왕 위영이 제후들과 이 주연을 함께 가졌는데 노군에게 술을 권하자 노군이 일어서서 자리를 피하며 다음과 같이 이 경계의 말을 올립니다. 석자, 제녀령, 의적, 작주, 이미. 옛날 제후의 딸이 이 의적을 시켜서 이 술을 만들게 했는데 이 맛이 좋았습니다. 진지우, 우엄이 감지. 우임금에게 그것을 바쳤고 그것을 마셔보니 그것이 달았습니다. 수소, 의적, 절, 지주할. 의적을 멀리하고 이 만난 술을 끊으며 말하기를 후세, 필류, 이주, 망, 기국자. 후세에 반드시 술로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가 있으리라.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영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그래서 이 제녀가 바로 의적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의적은 술을 처음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지주라고 하면 이 맛이 좋은 술을 뜻합니다. 이 술은 보통 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것과 섞어 마셔서도 안 되고 많이 먹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독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